이거래. 1시간 남았어. 1시간. 1시간만 하면 집에 가. 행복하지? 좋아 죽겠지? 사랑스럽지?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랑 수업 2시간 하다 왠지 다들 초췌해졌어. 너희들의 모든 길을 담임 선생님이 뺏어간 거야? 그러지 마. 1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 정신 차리고 책 펴야지. 자, 180도 보자. 정답분을 할 거예요. 정답분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정답분의 활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활용을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활용을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자, 보자. 정적분 우선 설명을 해주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적분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만 누워있고 남들이 보면 누워있는 줄 알아. 자, 여러분들 정적분은 크게 어려워할 거 없어. 우리 부정적분 했잖아. 그치? 부정적분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식 세우기야. 그럼 정적분은 시계값 찾기. 부정적분으로 식을 세웠으면 그 식에다가 미지수 값을 넣어서 무슨 값? 일정 값을 꺼내는 게 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앞에서 우리 식 세우는 거 했지? 그럼 식의 값은 그냥 x에다 넣어서 뭐만 하면 돼? 연산만 하면 돼. 이 연산 못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거야. 선생님, 왜 이거를 계산한 게 이런 값이 돼요? 우리 그건 언제 배운다? 미적분할 때 배운다. 여러분들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여기 정적분 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극한의 개념이 와야 돼. 우리 미적분할 때 생각을 해봐. 미적분인데 미분계수 찾을 때. 미분계수 찾을 때 맨 처음에 뭐를 이용해서 찾았어?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찾았죠. 그치? 그러다가 이 방법을 하자니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도함수라는 걸 찾았고 그 도함수에다가 미지수를 넣어서 무엇을 찾았어? 미분 계수를 찾았잖아. 그치? 우리는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특정 식을 찾았고 그 식을 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하는 게 정적분 값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적분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우선 미분계수가 우리 의미하는 게 기하적 의미가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치? 미분계수라는 건 미분 파트에서 얘기하는 값인 거고 그거를 기하적으로는 뭐라고 접근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근을 했고 정적분에서 x의 값에 뭔가를 넣어서 값을 찾았잖아. 그것을 우리는 정적분 값이라고 해. 근데 그 값이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의미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찾는 거고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넓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 이게 y는 fx라는 함수야. 이 함수가 있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특정 구간 a라는 값부터 b라는 값까지 이 부분에 무엇을 생각을 해보자?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넓이를. 값을 생각을 하자는 거지. x축과 그래프 사이의 값. 이 부분이 나타내는 값은 무엇을 나타내?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넓이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구하는 거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치?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고. 그치? 특정 도형에서만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 다음과 같은 도형에서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야지 뭔가를 연산하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건물을 짓고 뭐를 해야 되잖아. 건물을 항상 사각형으로만 만들 수는 없잖아. 뭐 어떤 특정 조건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면적이나 부피 같은 거를 우리는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그 도형들의 부피나 넓이를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는 거지. 거기에 우리는 무엇이 이용된다?
정적분이라는 식이 이용된다.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뭐를 얘기했어? 극한을 이용해서 정적분값을 생각을 한다고 했지. 그럼 극한의 개념을 우리는 머릿속에 넣으면 돼. 그럼 어디에 무슨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가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맨 처음에 선생님이 A와 B, B부터 A까지의 거리를 2등분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몇 등분했다? 2등분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가 나와?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얘는 사각형이 아닌데 이렇게 넓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요 사각형과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가 구하려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는 다음 크기만큼 오차가 생겨요. 그쵸? 사각형 두 개의 넓이 합한 게 더 크잖아. 그치? 근데 2등분 했더니 요만큼의 넓이의 차가 생겼어. 근데 얘를 또다시 반으로 쪼개보자는 거야. 사각형을 반으로 쪼개면 전체를 몇 등분한 거와 똑같아? 4등분한 거와 똑같죠? 2등분 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4등분 해보자는 거야. 4등분 했더니 넓이가 어떻게 돼? 요 사각형하고 요번엔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4개로 쪼개져. 그러고 봤더니 어느 부분? 요 부분의 넓이 차보다 더 줄어든 거지. 아까 전에 2개로 했던 거보다는 4개로 한 게 원래 도형의 넓이와 어때? 좀 더 비슷해졌죠. 그치? 그럼 얘를 더 쪼개보자는 거지. 한 번 더 쪼개보자는 거지. 지금 나눠져 있는 걸 또다시 2등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도 2등분, 여기도 2등분, 여기도 2등분, 여기도 2등분. 그럼 아까 전에 4등분 했는데 지금 몇 등분 한 거야? 8등분 한 거죠. 8등분 했더니 요번엔 요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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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각형. 아까 전보다 넓이가 이번에는 더 뭐에 가까워졌어? 우리가 원하는 그 도형의 그래프의 넓이와 비슷해졌지. 즉 여기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밑변의 길이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뭐에 가까워져? 처음 주어진 요 그래프의 넓이와 어때지더라? 점점 가까워지더라. 2등분 한 거보다는 4등분 한 개, 4등분 한 거보다는 8등분 한 개. 그럼 8등분 한 거보다는 16등분 한 게 처음의 도형과 넓이가 비슷해지겠지. 그럼 뭐야? 등분을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구하려는 처음 도형의 넓이와 뭐해진다? 가까워진다.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얘는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런 오차가 점점점 없어지려면 얘를 어떻게 쪼개면 된다? 한없이 잘게 쪼개면 된다. 100등분 하는 것보단 1000등분 한 개, 1000등분 한 것보단 억등분 한 개. 조금 더 처음 도형의 넓이와 가까워진다. 그럼 얘를 뭐 한다면? 한없이 큰 값으로 잘게 쪼갠다면 뭐와 같아질까? 처음 도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등분하는 걸 n등분 한다고 치면은 이 n값을 뭐 하는데? 한없이 큰 값으로 보내버리면 무엇과 같아진다? 얘 넓이와 처음 그래프의 넓이가 같아진다. 이게 여러분들 극한을 이용한 특정 그래프의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식을 다 안 써주냐면 얘를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 극한을 이용해서 정적분값을 계산하는 거. 근데 이게 수열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수열 파트에서 시그마라는 거 배우죠? 수열의 합기호. 그치? 그 시그마와 수열에서 일반, 여러분들 수열 좀 배웠죠? 수열에서 일반항이라는 게 있지. 그럼 얘 넓이 하나하나의 n의 값에 따른 규칙성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것들을 다 합해서 계산한 값이 뭐와 같더라? fx를 적분한 값과 적분한 식에 어떤 값을 넣어서 계산한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 파트를 아직 수원에서 완벽하게 배우는 챕터랑 얘가 겹치는 챕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그거는 미적분에서 하고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테그랄 fx 즉 fx를 적분한 식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적분값을 계산한다.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했지만 무엇을 이용해서?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미분계수를 유추해 나갈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극한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되지만 어떤 거를 이용해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두 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극한 파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수원의 맨 뒤에 있는 수열 파트 때문에 그 부분이 공부가 되면 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지는 거야. 즉 문과생들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애들은 그냥 정적분의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과생들 중에서 미적분을 배우는 애들만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도 정적분값과 똑같은 값을 찾는 걸 연습을 한다. 그게 좀 힘든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미분계수 찾을 때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게 편했어? 미분공식을 이용해서 도함수 찾아서 함수값 찾는 게 편했어? 당연히 미분공식 이용해서 함수값 찾는 게 더 편했잖아.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적분공식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찾는 부정적분을 배웠고 함수식을 찾는 거기에 이제 함수값을 넣어서 값을 계산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다? 부정적분에서 식 세우는 거 배웠고 즉 도함수 여러분들 미분 파트로 가면은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도함수 찾는 연습이 부정적분을 통해서 식 찾는 연습을 한 거고 그럼 도함수 찾았으면 x값을 넣어서 미분계수를 찾아야 되잖아. 부정적분을 통해서 함수식을 찾았으면은 거기에다가 x값을 넣어서 무엇을 찾는다? 넓이를 찾는다. 어떤 건지 알겠지? 지금 우리가 배울 거. 자 그러면 예를 보면은 대문자 fx 즉 원시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스몰 fx 즉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랑 정적분이라는 건 fx를 적분하라는 거지. 적분하라는 건 미분 원래식을 찾는 거잖아. 얘는 라지 fx 플러스 적분하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고 했어? 적분상수 c 붙는다고 했지. 이게 식이야. 식이 나왔으면 뭐 해야 돼? x값 넣어야 되지. 그치? 그래야지 우리 함수값 찾을 거 아니야. x값을 넣는다. 무슨 값? a, b 범위의 값을 넣어준다.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우선 위에 있는 값을 먼저 넣는다. x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f의 b값 플러스 c가 나오겠지. x에다 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값을 넣는다. 밑에 값을 넣어주면 f의 a 플러스 c가 돼. 이 값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위에 있는 값을 넣어주고 아래에 있는 값 넣어준 걸 빼주면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얘들아 뺄 거지? 예식을 해주면 f의 b 플러스 c에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c가 돼. 즉 그냥 무엇이 나와? fb 마이너스 fa가 나오겠죠? 왜 c는 상수니까 더하고 빼주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정적분할 때는 무엇을 안 쓴다? 적분상수 c를 안 쓴다. 왜?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부정적분할 때 적분상수 까먹지 말라고. 부정적분에서 계속 적분상수 쓰는 연습만 하면은 그거를 잊어버릴 일이 없어. 근데 부정적분을 딱 넘어서서 정적분 케이스로 가는 순간 뭐를 안 쓰기 시작해? 적분상수 C를 안 쓰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들 해봐. 부정적분 배울 때는 적분상수 C 쓰다가 그 다음에 정적분 배우면서 계속 적분상수 C 안 써. 그럼 나중에 다시 부정적분 갔을 때 적분상수 C 쓸까? 순간적으로 안 쓰는 걸로 잊어버린다고. 적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분상수 C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거야. 끝까지 계속 썼으면은 실수할 일이 없는데 처음만 적분상수 C 쓰고 나중에 적분상수 C를 안 써.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시 처음 문제 나왔을 때 뭐 한다는 거야?
적분상수 C 쓰는 걸 깜빡 잊는다는 거지. 선생님 왜 실수한다는지 알겠지? 그치? 안 쓰니까. 나중엔 안 쓰니까.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C를 안 쓰니까 부정적분할 때 적분상수 C 쓰는 걸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의 계산은 무엇으로 생각한다? 위에 있는 값 넣은 것에 아래에 있는 값 넣은 걸 빼주면 돼. 이해됐니? 그럼 나머지는 부정적분했던 거 구하는 거고 거기에 그냥 뭐 x값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은 무슨 값 구하기다? 함수값 구하기 문제야. 부정적분은 식 세우는 거고 정적분은 그 식에 x값을 넣어서 무슨 값? 함수값 찾는 문제. 그래서 정적분은 어렵지가 않다. 알겠니?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테그랄 성질인데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과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될까? 얘는 fb-fa죠. 그럼 얘는 fa-fb가 된단 말이야.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뭐야?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뭐와 같아져? 얘와 같아지지. 즉 범위의 위아래를 바꿔주면 무엇을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은 식이 된다. 왜? 위에 값 넣은 거에서 아래 값 넣은 게 빼지는 거에서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이런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y는 fx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a부터 b까지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라는데 봤더니 여기에 c가 있어.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는 a부터 b까지 구하라는 건데 뭐부터? a부터 c까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도 된다? c부터 b까지 다시 구해서 더해줘도 상관은 없겠지. 즉 나누어서 무엇을 구해도 넓이를 구해서 더해도 전체 넓이와 뭐하다? 같다라는 게 성립하겠지. 어떤 건지 알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쪼개져 있는 건 하나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하나로 있는 걸 쪼개서 구할 때도 써야 되겠지. 그치?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범위인 거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부정적분의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그것이 이 정적분에서 나오는 조금은 앞에 거하고 좀 다른 유형 외에는 나머지 같다. 우리 미분계수 구할 때도 이거였지. 부정적분 구할 때 그랬잖아. 떨어져 있는 걸 부정적분 취한 다음에 더하나 더한 다음에 부정적분 취하나 결과는 어땠어? 같았죠. 부정적분 취한 다음에 빼나 뺀 식의 부정적분 취하나 결과는 어떻다고 했어? 같다라고 했지.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앞에서 했던 부정적분에서 식 세울 때 사용했던 모든 성질들은 어디에서? 정적분에서도 성립한다. 알겠니? 그치, 별로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183쪽을 보자. 자, 실질적으로 문제를 그대로 접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게 더 느껴지겠지. 실질적으로 적분 파트는 미적분에서의 적분이 힘든 거지 수투에서의 적분이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 하면 돼? 다음 4x를 적분하면 돼. 여러분들 적분 공식 생각나요?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지수에다 1 더한 걸로 나눠주라고 했지. 거기에 뭐가 붙는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공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를 그대로 하면은 얘는 적분해 주는 거야. 그럼 얼마? 2x의 제곱. 적분상수 C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뭐부터? 0부터 1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연산해라? 위에 있는 값을 먼저 x에다 넣어라.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2 되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값을 넣어줘라. x에다 넣어주면 뭐 돼요? 0 되죠. 그걸 뭐 하면 돼? 빼주면 돼. 그래서 얼마다? 2라는 정적분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정적분이 어렵진 않지. 식만 세우고 거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하기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부정적분 할 때. 여기서는 그냥 공식 외워서 식 세우고 함수 갖고 하면 끝난다.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얘도 적분해주면 3이니까 x의 세제곱이 돼. 뭐부터 뭐까지? 2부터 4까지. 그럼 먼저 뭐 해라? 4 먼저 넣어라. 4의 세제곱인 64. 그 다음에 밑에 거 넣어줘라. 2의 세제곱인 8을 뭐 해준다? 빼준다. 그러므로 얼마? 5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쉽지?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나는 진짜 쓰러져야 되는 거지. 아니야? 어려워? 1, 2교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다들 눈이 이렇게 초췌해지는. 담임 선생님한테 진 좀 그만 빼라고 해. 1, 2교시 때. 자, 다음 문제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적분해준다. 적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가 돼. 그럼 여기에다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그럼 먼저 뭐 하라고 했어? 위에 있는 값 대입. 대입해주면 4 플러스 6이라는 값이 나오고, 밑에 있는 값 대입해.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3 값인데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그냥 빼주면 돼. 그러므로 얘는 1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얼마? 12라는 답이 나오겠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할만하지. 그치. 그래서 수투 배울 때 1학기 거 성적 안 나왔다고 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성적 안 나왔다고 해서 기말고사를 버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포자 애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포기한다고. 근데 포기만 안 해도 1학기에 더블 점수는 낼 수가 있다고. 믿어봐. 맨날 뻥치고 살진 않아. 선생님 공부하면서 뻥 안 쳐. 해봐. 알겠지? 자, 얘는 t에 관해서 적분하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되고,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다. 자, 0 넣어주면 0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3분의 8 플러스 4 플러스 2한 값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그러므로 얘는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6, 18, 26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분만 할 줄 알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주자. 여러분들 우함수하고 기함수라는 얘기 들어봤어? 우함수와 기함수. 물론 적분할 때도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런 게 있어. 우함수와 기함수는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 알고 있는 게 많은 유형을 풀 수 있는 이득이 돼.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함수, 기함수는 시간 절약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크다. 시간 절약이란 건 뭐야? 알면은 빨리 풀 수 있지만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닌 거지. 시간이 걸린다 뿐이야. 물론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낸 거는 우함수, 기함수를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를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보다는 문제풀이의 시간 단축용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 먼저 살짝 얘기해주면, 자, 우선 우함수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우함수는 뭐지? 여러분들 수상에서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 그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배웠죠. 우함수는 뭐다?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라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함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게 있어. 그럼 기함수는 도형의 이동에서는 뭐다? 고마워 원점 대칭이다. 도형의 이동에서 원점 대칭이라는 거를 우리는 함수에서는 기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를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우함수라는 거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즉 원래 함수 fx와 f의 마이너스 x, 즉 x의 부호가 바뀌어도 같은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해. 기함수는 x부호, y부호 다 바뀌는 거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fx는 뭐와 같다? f의 마이너스 x와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대칭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름으로도 알아야 돼. 근데 매번 이거를 찾느냐? 아니라는 거지. 팁을 주자면 우함수는 지수가 짝수다. 식만 줘도 우리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기함수는 지수가 홀수다. 지수가 홀수인 다항식, 항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1번이 우함수고 2번이 기함수야. 즉 y는 fx가 있는데 이 fx가 1번 우함수인 경우 2번 기함수인 경우 그때 적분값이 다음처럼 계산된다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즉 우함수를 계산하는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계산하래. 근데 막상 계산해 봤더니 기함수는 그냥 0 된다. 그럼 기함수 나온 거 우리 계산할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럼 기함수 계산해서 0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생략할 수가 있잖아. 그럼 그 계산하는 시간만큼 단축되겠지. 그치? 그럼 우함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라는 거야. 설명을 해주면 기함수, 우함수잖아. y는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지.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인 다음 그래프. 근데 얘를 어디부터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구하래. 그러면 이 부분의 크기, 넓이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이 어때요?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0부터 a까지 계산해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 다음에 기함수 fx가 그냥 x라고 놔봐. 그럼 어떤 그래프 그려져요? 원점의 대칭인 다음과 같은 직선이 그려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뭐 마이너스 a부터 뭐까지? a까지 계산을 하래.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 뭐가 되는 거야? 부호만 반대죠.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잖아. 실질적으로 계산해주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 된다? 양수 된다. 왜? 얘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윗변의 길이는 같고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뭐 된다? 0이 된다. 연산을 해보면. 알겠지? 그것을 이용하면 좀 편하다는 거야.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얘 때문이야. 뭐? 아니네? (1번) 답 뭘까? 2부터 2까지래. 선은 면적이 있다 없다? 선의 면적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0이야. 처음값, 시작값과 끝값이 범위가 같으면 선 하나잖아. 선은 면적이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그럼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 얼마? 0이야. 그냥 보자마자. 처음과 끝이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 그럼 얘는 뭐와 같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dx에 선생님이 위아래 바꿨죠? 그럼 뭐 붙이면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했어. 한번 얘 넣어서 계산해보고 얘 계산해봐. 같은 값이 나와. 그 다음에 얘도 3부터 1까지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에 1부터 3까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거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그냥 연습해보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계산이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75번 보자. 자, 예를 보면 합성함수의 적분인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해도 되고 바빠 그냥 핸드폰 하느라고 꼭 꽁시렁 돼야지 그제서야 안 하지. 계속 하다가 적당히 되면 안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계속 하고 있지. 자, 합성함수의 적분해도 되고 얘 뭐 하면 돼? 전개해서 적분해도 되죠. 그치? 그럼 얘를 그냥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용해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합성함수의 적분 나오면 그냥 얘 가리라고 했죠. 가리고 적분하라고 했잖아. 1 더하면 3이니까는 2배의 x-1의 몇 제곱? 세제곱이야. 왜 얘 1도에서 나눠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안에 미분한 값을 나눠주라고 했지. 이게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했잖아. 원래 미분은 안에 미분한 걸 곱해주는 건데 적분이니까 반대로 뭐 해준다? 나눠줘야 원래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물론 어색하니까 안 쓴다. 그럼 계속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합성함수의 적분법도 알아야 되겠지. 왜 얘가 만약에 10차야. 그럼 전개하고 있을래? 10제곱이면? 그거는 전개 못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를 이용하라는 거야? 합성함수의 적분법을 이용하라는 거잖아. 노골적으로 내는 거잖아. 그런 걸 대비해서 연습은 해야 돼. 연습은. 해야지 나중에 뭐가 되니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선생님이 그냥 전개해서 적분해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전개해서 적분하면은 합성함수만 꼭 해야 되는 거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 합성함수의 적분법 해봐야 돼. 어색하고 틀리더라도. 그 과정이 넘어서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합성함수의 적분법이 내게 되는 거야. 선생님도 전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학교 시험 볼 때 2차, 3차 나왔는데 괜히 합성함수 적분법 어설프게 해서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니까. 그건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그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지금은 연습해야지.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지금 연습해 버릇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시험 볼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아들 지금 3자리 덧셈 뺄셈 하거든? 우리 아들 올해 초등학교 가. 근데 3자리에 덧셈 뺄셈 하고 곱셈 공식하고 루트를 배운단 말이야. 미친 거지. 지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은 구구단 외우면서 루트를 배워. 우리 아들 구구단 시험 문제가 루트 9는 얼마? 이거야. 치사한 아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10단까지의 거듭 제곱 값은 다 알아.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거 문제를 루트 값으로 내거든. 그래서 어설프게 친구들한테 너 루트 4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해. 나는 알지롱 하고 약 올리거든. 그 재미야 걔는. 루트를 배운 거. 그냥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인데 3자리에 덧셈 뺄셈 하는데 걔가 몇 페이지 푸는 줄 아니? 30문제씩 하루에 30문제씩을 풀어. 3자리에 덧셈 뺄셈은 30문제씩을 100일 동안 풀어. 그렇게 시험 문제를 주는 거야. 하루에 30개씩. 그게 초등학교 2, 3학년 과정이거든. 그냥 그렇게 주는 거야. 그냥 걔는 그냥 심심하면 그걸 푸는 거야.
올림 돌림. 왜? 세 자릿수에 덧셈 뺄셈 하면 100짜리든 1000짜리든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한반복을 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30문제를 했더니 몇 개 맞는 줄 알아? 1개? 2개? 그러니까 반올림 없고 내림 없는 문제들 있잖아. 뭐? 789에서 211을 빼라. 이런 것들은 그냥 빼면 되잖아. 5, 7, 8 이런 것들은 맞아. 근데 이제 하나 빌려와야 되는 거 있지, 윗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처음에 다 틀렸어. 근데 그냥 가르쳐 주는 거야. 이때는 이거 하나 갖고 와. 그럼 이제 하나, 2개 맞기 시작했던 게 이제 하나, 2개 틀리는 걸로 바뀌는 거지. 그게 뭐야? 익숙해짐이라고. 내가 진짜 너무 잔인한 게 아니라, 니네는 저 인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난 우리 아들이 100점 맞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해지라고. 틀려도 돼. 해버릇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맞겠지. 꾸준히 기다리는 거야. 꾸준히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야? 합성함수의 적분법 처음에는 틀리겠지. 왜? 뭐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뭐 가려야 되는지 뭐 하는지 이거 어색해서. 근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뭐 하는 거야? 시험 볼 때쯤은 다 맞는 거지. 그런 과정이 필요해. 수학에서는. 알겠지? 너무 길었어, 쏘리. 미안해. 1부터 2까지. 그럼 얘는 뭐 그 다음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 뒤에는 간단한 거니까. 즉 얘는 2 넣어주면 1이니까 2에서 빼준다. 1 넣어주면 0이니까 답은 얼마? 2. 함수값 계산을 다 할 수 있잖아 이제. 뭐? 얘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필요한 거지. 위에 거 넣은 거에서 아래 거 넣은 거를 빼준다. 이게 정적분 파트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제발 많이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봐봐. 봐봐. 앞에가 어때? 0부터 1까지 똑같지? 그럼 굳이 얘 적분해서 계산한 값, 얘 적분해서 계산한 값 한 다음에 더하느니 차라리 뭐 한다? 앞에가 똑같으니까 묶어주는 거지. 즉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더해준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정적분 취해서 같은 범위라면 정적분 취해서 더하느니 더한 다음에 정적분 취해도 무엇이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러므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뭐? 4dx. 이거 따로 취해서 정적분 따로 취해서 더하느니 얘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얘 적분해주면 4x니까 4 빼기 0 돼서 4다. 뭐가 전제가 깔린 거야? 범위가 같아야 되는 거지. 범위가 같을 때. 그래서 얘네 둘이 바꾸는 것도 하는 거야. 얘가 문제가 만약에 얘가 1이고 0이었어. 선생님 범위 틀리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요? 아니지. 마이너스 붙이고 0과 1로 바꾸면 범위가 같아지잖아. 그럼 덧셈 뺄셈을 하고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왜 위아래 바꾸는 걸 연습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밑에를 봤더니 1부터 2고 얘는 2부터 3이래. 범위 틀리죠? 그런데 안에 있는 식이 어때? 똑같은 그래프야.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1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3까지네. 그럼 이렇게 계산하느니 그냥 뭐 해도 된다? 1부터 3까지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뭐가 같다면? 그래프가 같다면. 굳이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고 연결되는 범위라면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 얘는 그냥 1부터 3까지 2x-1 dx를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어떤 건지 알겠지? 같은 함수니까 얘는 통하는 거고, 적분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1부터 3까지니까 9 빼기 3에서 빼준다. 1 빼기 1 값은 6이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뭐야? 그냥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그거보다 이걸 쓰는 게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거지. 성질에서. 어떤 건지 알겠지? 자, 얘가 되는 거고, 밑에 거 보자. 0부터 1까지 2부터 1까지 연결 안 돼. 그런데 봤더니 함수식은 같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럼 얘를 뭐 하면? 바꿔주면. 즉 주어진 문제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에서 원래는 인테그랄